모두 정반대에 위치했지만 서로 많은 점이 닮아있는 나라 한국과 아일랜드. 영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점부터 순환의 역사로 배인 한의 정서, 독립투쟁 속에서 형성된 민족적 자긍심까지 한국을 왜 아시아의 아일랜드로 부르게 되었는지 아일랜드의 통일 이야기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아일랜드 통일 이야기 제1편. 두 나라의 운명적 인연. 지금 시작합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한국과 아일랜드의 인연은 19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892년부터 1904년까지 고종 황제의 재정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일랜드인이었던 존 맥리비 브라운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덕수궁 석조전과 파고다 공원 건립을 주도했는데요. 파고다 공원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공원인 이유가 있었네요. 다음으로 또 이런 인연도 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주일 영국 외교관으로 1883년에 맺은 조영 수호 통상조약 체결에 기여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윌리엄 조지 에스톤 되겠습니다. 1860년 러시아는 청과 맺은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차지하고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서 계속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그는 김옥균, 박용효 등 개화파들과 폭넓은 교류를 했는데 이 정도면 아일랜드인이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이 꽤 크다고 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와 우리의 인연을 찾아본다면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을 들 수 있는데요. 그는 1938년 2월 20일 아일랜드 라디오 교향악단 객원 지휘자로 애국가가 포함된 코리아 판타지를 더블린 게이어티 극장에서 초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19세기부터 시작된 아일랜드와의 인연. 인연만큼이나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비슷한 길을 걸어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의 가장 닮은 점을 꼽으라면 바로 식민 지배의 역사를 들 수 있겠는데요. 각각 일본과 영국의 식민국이었던 두 나라는 식민 지배에 저항하면서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국이 독립을 넘어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듯이 1916년 아일랜드는 부활절 봉기를 일으키고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천부 인권이 보장된 이상국가를 꿈꾸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독립선언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식민국의 서러움이라는 봉변상련을 겪게 되는데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국가의 독립을 논의했던 파리 강화회의에 두 나라 모두 대표단을 파견하여 독립의 정당성을 설파하였지만 성정국의 식민지란 이유로 패정국 식민지 처리란 파리 강화회의의 원칙에 밀려나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봉변상련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아일랜드의 만남이 마치 필연적이었던 듯 역사 속에서 닮은 점이 많았던 두 나라. 두 나라의 공통점을 살펴볼까요? 조선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항하여 독립투쟁이 거세지자 일본은 해법을 찾아 나서는데 바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아일랜드를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조선의 독립을 막을 어떤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동경대 총장을 지냈던 야나이하라 타다오는 1921년 영국과 아일랜드를 방문하여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아일랜드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데요. 무장투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병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라고요. 그가 1937년 발간한 책 아일랜드 문제의 연역 1장 아일랜드와 조선에서 두 나라의 유사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국과 오랫동안 역사적 교류를 해온 점, 고대에는 문화와 종교 면에서 뛰어난 점, 여러 차례 본국 군대 침입을 당한 점, 인종적으로 본국과 유사하나 동일하지 않은 점, 본국과 가까워
경제적으로나 국방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점, 여기서 본국은 일본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듯 유사한 점이 많은 한국과 아일랜드는 서로에게 꽤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1916년 아일랜드의 부활절 봉기 이후의 독립투쟁은 일본 식민 지배 하에 있던 조선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창간호부터 21일간 아일랜드의 독립투쟁을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조선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아일랜드 또한 조선의 식민 지배 상황에 관심을 갖고 3.1운동을 그들의 독립신문에서 다루기도 했는데요. 1919년 3월 12일자 신문에서 한국의 신폐인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며 3.1운동이 한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어 일제 식민 정부가 한국을 억압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식민 지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나라가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민족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 지배 속에서도 켈트족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게일러와 켈트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한국 또한 일제 식민지 속에서도 단군의 후손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한국과 아일랜드는 독립과 분단이란 똑같은 역사의 길을 걸었는데요. 한반도의 분단은 냉전이라는 외부 환경과 북한의 남침에 의한 것이었다면 아일랜드의 분단은 독립을 주장하는 남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들과 북아일랜드의 친영국적 통합주의자들의 갈등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상이한 면도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1922년 영국의 자치령인 아일랜드 자유국을 수립한 후 분단된 아일랜드 섬에서 폭력적 갈등이 계속되었는데 1998년 4월 평화협정인 벨파스트 협정을 통해 남북이 평화공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 남북 아일랜드 국경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일랜드 사례는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좋은 선례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와 민족적 정체성 등 많은 면에서 닮은 아일랜드의 통일 역사를 타산지석 삼아 한반도 통일의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2편 아일랜드의 독립투쟁 편 많이 기대해 주세요.